이 한미동맹 형성기가 이제 45년에서 53년이죠. 예. 참 우여곡절이죠. 일단 미국이 이게 어쩌다 만든 나라 아니에요. 예.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45년에 그 38선 그은 게 예. 그 말하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전에는 그건 너무 일본군이 너무 지약스러워서 예. 그 한반도와 만주와 중국에 있는 일본군을 감당을 못하겠다. 자기들은. 예.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 미군이 10,000명 이상 전사했으니까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탈린한테 야 니들이 좀 처리해라. 그럼 니들이 한반도까지 다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듯이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나니까 마음 바꾼 거죠. 그래서 거진 거예요. 38선이. 원자폭탄으로 거진 선이에요. 저게. 그래서 반쪽이나마 이제 미국이 건져낸 거지.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뭐 남북이 하나의 선거를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타톡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 혼란한 시기가 이제 미국이 이제 냉전 구도로 딱 들어가기 전까지 46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구도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분단국가 건국 단계죠. 이걸 이제 단일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죠. 단정 수립. 예, 그래서 46년 6월인가 4월이죠. 예,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 촉이 좋으니까 미국에다 안테나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치고 나간 거죠. 단정 수립, 정의변설. 그게 이제 46년에서 50년입니다. 뭐 나라 자체는 형식적으로 48년에 만들어졌지만 50년 정도 돼야 이제 그 뭐 한국은행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도 이제 막 착수하고 뭐 이 정도죠. 참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북중로 남침 격퇴죠. 예. 김일성의 남침이 아닙니다. 북중로 남침입니다. 네. 예. 김모스 남침이죠. 네. 모택동 스탈린 김모스 남침이에요. 이거 격퇴를 하죠. 격퇴하고 나서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이제 휴전을 강요를 했고 우리 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야 휴전 너 뭐 이거 우리 그러면 뭐 그 이때까지 전쟁한 게 뭐가 되냐 야 무찔러 해야지. 근데 꼭 휴전하려면 너희 여기 한반도에 너희 말뚝 좀 박아야겠는데 안 박어? 그럼 우리는 너희가 뭐 휴전 거기 사인하든 말든 우린 전쟁 계속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한미동맹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개땡땡 소리 욕까지 쳐 드셔 가시면서 저기 누구한테 우남이 저 아이젠하워한테 그 욕 먹었잖아. SOB 그 저기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약 올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53년에서 71년이죠. 이게 전후 복구를 하고 경제 발전을 시작한 해죠. 미국 원조 지원 속에 전후 복구하고 경제 발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과정은 다 아시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이제 이게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은 67년에 아랍 석유 패권이 시작됩니다. 그 사건이 67년 6.1 전쟁이죠. 그게 그 뭐 석유를 가지고 간땡이가 부어 있으니까 뭐 미소가 대립하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짜고서 이스라엘 패갖고 저거 없애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전국구 깡패가 누구든 서울 깡패가 누구든 그 뭔 소용이야. 야 여기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그 압구정 깡패 모여갖고 쟤 날려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자주국방이 시작되죠. 예, 69년도 닉슨의 괌 독트린. 네. 그리고 포항제철 착공이 70년 4월, 경부고속도로 준공이 70년 6월이죠. 68년인가 이거 착공하는데 이거 착공할 때 뭐 이불까지 싸들고 가서 누우신 분이 DJ 아닌가? 예. YS도 그 반대했을 걸 그때. 예. 이 71년을 왜 이 시기를 끝나는 시기로 보냐면 이 71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이 군사지정학적으로 이게 나라의 그 생사 존망이 이제 그 걸리는 그런 위기로 접어들어요. 그 71년을 왜 그래서 71년을 끄는 겁니다. 중공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죠. 71년에. 네. 키신저의 작품이죠. 닉슨과.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지고 아랍에서는 석유 패권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끌어들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한미 관계가 균열됐다 복원되는 시기죠. 71년에서 89년까지입니다.
예, 키신저 카터 시기의 균열 및 레이건 시기의 복원인데 위기에 빠진 미국, 베트남전 패배가 이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랍 오일 파워가 강력해졌고, 오일 파워가 너무 강력해져서 욤키푸르 전쟁 73년에 아랍이 벌릴 때 여기에 쿠바랑 저기 북한까지 불러들였죠. 그리고 제1차 오일 쇼크 일어나죠. 그 73년입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일본은 자기만 살겠다고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일중 국교 정상화를 미국보다 6년 앞서서 하죠. 예, 73년에. 예. 실제는 72년부터 하고 타나카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8년에 중국배 우리 영해 마음대로 드나드세요. 우리 저기 열도 주변 뺑뺑 돌아도 됩니다. 어차피 미국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중국배 왔다 갔다 하고 소련배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뭐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8년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동해가 날아간 거지. 동해에 중공배와 소련배가 이제 좀 쉽게 진출하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한 대응을 한 거죠. 유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중화공업화와 부가 이런 걸 했죠. 근데 이제 유신이라는 독재 혹은 이제 유식한 말로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참 사신성인을 한 거죠. 왜냐하면 독재 혹은 권위주의 권력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돈이잖아요. 관치금융 아니에요. 정부주도 성장 모델. 시진핑 그거 안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국가도 아니고 거긴 정부의 권력을 모은 것도 아니고 시진핑 최근에 한 일은 당으로 다 모았어요. 당으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투명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장과 민간 경제로의 선회를 추진을 하죠. 독재자가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 권력의 주춧돌을 스스로 뺀 거예요. 77년에 부가가치세, 79년이 시장 민간으로의 선회를 알리는 안정화 정책. 79년도 1월인가 2월입니다. 저거. 신군부가 그걸 이어받아서 예,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그 업적을 남깁니다. 신군부가. 예. 뭐 이런 거 모르고 뭐 무슨 서울의 봄인지 서울의 똥인지 참 가소롭죠. 예. 첫째는 이제 안보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를 하죠. 예, 그때 이제 레이건 정부랑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콩 농장은 그만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이 그 신군부 집단이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이 79년도 12.12잖아. 가만히 보세요. 선거는 80년이야. 12.12쯤 되면 카터는 안 돼. 그러면 근데 저 안 될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에드워드 케네디나 카터 둘 중에 하나가 후보가 될 텐데 아마도 당내 프라이머리에서 된다면 카터로 갈까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근데 공화당은 지금 인기가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레이건이 공화당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대통령 시해랑 관계된 사람들 정승화 그다음에 김재규 뭐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하죠. 그게 1212죠. 그래놓고 권력은 안 잡죠. 딱 그 상태에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스탠바이 했을까? 이거 지금 그겁니다. 미국 선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3월 달에 슈퍼 투스데이인가 있죠. 3월 초에. 예. 그거가 되면은 그 각 정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가 결정이 돼요. 대충 윤곽이 나와요. 그때가 각 정당이 가는데 한 50%쯤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그게 5월이 되면 70%가 일어나. 특히 공화당은 그런 뭐 협잡 혹은 네고시에이션이 없어요. 정파 간에. 공화당은 그냥 그 딱 코커스 아닌 프라이머리 결과대로만 해요. 코커스는 당원만 투표하는 게 코커스고요. 프라이머리는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와서 그 예비 선출을 할 수 있는 게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마다 어떤 주는 코커스로 가고 어떤 주는 프라이머리로 가요. 그래서 5월쯤 되면 그게 다 결정이 납니다. 5월 초 이쯤 되면. 레이건으로 간다라고 딱 판단이 되니까 5.18에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좀 무시무시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이룩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타협을 하죠. 이건 또 레이간 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레이간 정부가 뭐 우파면 다 좋아, 학살자여도 좋아. 그래서 뭐 오히려 카터 때 그 콘도르 플랜이 일어났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에서 몇만 명씩 죽인 거고 카터 때 일어난 일이에요. 70년대 중반. 레이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간 때 민주화 쪽을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어디야? 필리핀 같으면 마르코스. 야, 너 그 사람 좀 그만 죽이고 미국으로 나와. 우리가 망명 받아줄게. 지금 봉봉 마르코스의 아버지. 그래서 미국이 망명 받아줬죠. 마르코스를. 예, 미국이 망명 받아줬습니다. 예. 그 이제 아마 우리 군부에 대해서도 레이간 정부가 많이 설득을 좀 했을 거예요. 야, 그거 민주화 타협해. 민주화 타협해. 아무튼 근데 설득한다고 그거 말 듣는 게 또 대단한 일이에요. 나 그거 싫어. 죽어도 좋아. 그럴 수도 있어. 백모같이 성격 못하면 백이면 백 그러죠. 예. 이게 참 위대한 타협이에요. 이걸 가지고 배신 때려가지고 또 잡아놓고 그 참 뭔 짓을 한 게 그게 YS죠. 예. 그다음 88 올림픽 얼마나 근사하게 잘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동구가 이제 몰락하는 걸 촉진시켜 버렸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데 뭐하러 공산 체제 해갖고 이랬어.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 간부들은 야, 저 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돈 될 만한 거 다 챙겨놓으면 우리는 딱 신분 세탁해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거야. 그렇게 된 것이 뭘 88 올림픽 보고. 예. 올리가르키 될 놈들은 올리가르키 꿈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경망스러운 쌍바람이죠. 미국은 중국 사랑에 홀랑 빠져버리고요. 제가 89년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배경 깔린 사진 이게 89년도 천안문 학살 1개월 후에 아버지 부시가 자기 오른팔인 미국 안보보좌관 스코우크라프트를 보내가지고 등소평 등 두드려준 사건이에요. 그 인간 백정 등소평을. 예. 그래서 89년을 잡는 겁니다. 아까 71년은 저게 중공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서 잡은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숫자가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2000년을 잡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년이라고 봐서 2000년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89년도 왜냐면 선진국 진입한 다음에 우리가 국력이 빵빵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랑 국력이 없어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될 때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 사랑, 한국은 정체성 엿박 까먹기가 시작된 거죠. 예. 미국의 물질주의가 아주 살벌합니다. 중국 사랑 글로벌리즘. 예. 그 다음에 4대 말살 해체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그 다음에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예, 이게 이때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네오콘이 확 부상하죠. 이때 네오콘이 부상을 합니다. 네오콘이 특히 저거죠. 걸프워.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은 2000년 이후고요. 걸프전을 대성공하죠. 그럼 네오콘이 확 부상을 하죠. 한국의 경망스러움. 한국은 의리를 지켰어요. 떠밀려 가지고 이제 한중 수교를 하죠. 그래도 우리가 아마 거의 맨 마지막에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1991년에. 그러고 나서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보세요. YS 취임사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햇볕입니다. 네, 우리끼리 햇볕 이게 DJ 작품이 아닙니다. YS 때부터 시작했고요. YS를 그 길로 이끌으신 전도사는 서울대 교수 출신 한완상이라는 색깔 진한 할아버지님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변 때 클린턴이 팔라 그러니까 패지 마세요. 패지 마세요. 이것도 YS지. 네. 제일 웃겼던 건 YS 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거를 국시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이제 돌아가신 박세일 그 당시에 정책수석 그다음에 이각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양반들이 하셨지. 국시로 받아들였죠.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 될 걸 세계화라 그랬다고요.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 정부는 세계화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세계화라는 걸 정부 슬로건으로 건 적이 없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민간에서 다 한 거지. 뭐 월스트리트가 한 거고 뭐 민간 기구들이 한 거지. 어떤 사상적 흐름으로 정부가 나서서 세계화라고 얘기를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식,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리폼, 글로벌 표준화 뭐 이 정도로 했어야 될 텐데 세계화라고 해놓고 이걸 정부 주도 프로젝트인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 기관마다 가면 세계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영어로 SEGYEHWA라고 써놨어. 저 처음에 가서 세계화 커미티 그래서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그렇게 경망스럽고 무식했습니다. 웃자든지 국민소득 1만 달러죠. 웃자든지 1만 달러. 예, 그래가지고 IMF 간 거지. 예, 그 환율 인공적으로 환율을 낮게 즉 원 가치를 높게 유지하다가. 예. 이 IMF로 97년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1년에 조기 졸업을 하는데 땡겨서 갚아버리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거고 실제로는 2000년경이면 IMF에서 다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때 보면은 이게 한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IMF 2000년이 되면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이걸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ARAEM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IMF 권고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 그걸 이미 한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해가지고 그거에 육박을 해요. 이미 그걸 도달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럼 OECD는 IMF 전에 우리가 IMF 사태 전에 이미 96년에 가입을 해놨고 그러고 나서 나라 거덜나 가지고 한 3년 개고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선진국 경제로 자기 앞가림 딱 한 게 2000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이 최소한 경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진입한 원년이고요. 뭐 정신은 유치찬란한 타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이제 뭐냐면 이 시기 그러니까 타락 끝판왕인데 2000년에서 2022년. 아니 조선일보 강천석이 그랬나 김대중이 그랬나 조선일보가 사시가 안미경중이었잖아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조선일보 경영대상을 이재명한테 줬습니다. 조선일보 지자체 경영대상을 이재명한테 줬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경영대상 이재명 그럼 나옵니다. 소위 보수라 그러는 중앙, 삼성가의 외가라 그러는 그리고 그 오나의 아버지는 오남 이승만 밑에서 법무장관을 했고, 홍석현 회장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남 이승만이 아이가 없어갖고, 홍 장관, 자네 애가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다며? 데리고 와봐. 오면 얼얼러. 오남이 그러다가 이제 깐나내니까 그게 오남무릎팍인지 어딘지 아나? 오남무릎팍에다가 오줌 싸고 그랬다고요. 아주 지금 홍 회장이 아주 호사를 누린 분이야, 호사를. 근데 세상에 여시제를 만들어. 아유, 나 참. 오남무릎팍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너무 어려서. 그 복을 노리고도 저러면 뭐했으나. 예. 극에 달한 물질주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그 타락이죠. 뭐 2000년에서 22년 이 와중에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해서 이때 굉장히 성숙해는 거예요.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3050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3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미국도 이제 이게 타락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면 거기에 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게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게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경제 수준에 도달한 게 우리한테는 그게 희망 이제 다음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싹인 거고 미국은 이게 뭐냐면은 셰일 혁명이에요. 2015년에 거의 완성된. 그러니까 이제 셰일 혁명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상에 이렇게 관이 뚫고 들어가는 지상에 이제
여기를 패드라 그러는데 이 멀티패드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관이 하나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발로 뚫고 들어가요. 다발로 뚫고 들어가서 어떤 애는 일찍 꺾이고 어떤 애는 좀 더 내려가서 꺾이고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꺾이고 어떤 애는 왼쪽으로 꺾이고 어떤 애는 앞쪽으로 꺾이고 어떤 애는 뒤쪽으로 꺾이고 입체적으로 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발로 관이 내려갈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꺾인 다음에 수평으로 뭐 10km, 5km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패드를 제대로 만드는 게 어렵나 봐요. 근데 한 패드에서 여러 다발이 내려가서 그렇게 그냥 뭐 반경 한 10km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가스든 석유든 패드에 모이니까 가스랑 석유를 수집하기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경제성을 획득한다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이 어떤 임계치를 넘은 게 2015년쯤 봅니다.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미국이 중동 오일 패권에 개 목줄이 안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지능적인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구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딱 그 상태 되니까 그거 딱 따먹고서 따가지고 과실로 쏙 삼킨 사람이 트럼프죠.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 OECD는 그 오일 파워는 미국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Ripped us off. 뭐 ripped our skin off인가 뭐 그래요. 우리 껍질을 벗겼다. 유엔 연설에서 그랬어요. 2018년인가? 네,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 눈치 볼 거 없으니까 그냥 개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나홀로 관세 전쟁 중국에 대해서 그걸 벌인 거고. 예. 그리고 동맹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한테 좀 이빠른 소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말도 이게 말본새가 싸가지가 있고 기분이 안 나쁜 게 있는데 꼭 싸가지 없이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은 그 재주가 있는 거죠. 예. 그 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때 다음번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틀이 생긴 거예요. 그 셰일 혁명에서 한국은 이 물질주의 타락의 물질주의 아래서 제대로 한번 타락해서 물질 한번 꽃피워보자. 그럼 다음번에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경제가 선진국으로 고도화된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2022년까지 이제 5단계가 이제 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한미 동맹의 5단계를.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번째 단계 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2000년에 한국으로 선진국이 됐는데 22년 동안은 우리가 타락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선거혁명도 겪었고 글로벌 질서도 바뀌고 있고 미국도 각성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같이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미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 한반도까지 비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국힘이 제대로 튼튼하게 튼실하게 자기 자신을 수습해서 서는 게 중요한데 시운도 왔고 하늘천 천도 왔고 경제 지도 왔어요. 예. 인이 와야 돼 인이. 이 정치 리더십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게 특히 정치 영역에서 정치 리더십 정당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저 여의도 무슨 개성 양아치 집단 아니에요. 예. 양아치 동네지. 개성 양아치 동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배지 다른 개성 양아치.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짐승이죠. 예. 그때 원은 원숭이 원자 쓰죠. 예, 국회의원. 예, 그거는 김재하 시인이 75년도에 오적에서 이미 그렇게 썼지. 국회의원. 그때 그 원이 원숭이 원자예요. 그리고 앞에도 뭐 승냥이 회자인가 뭐 그래가지고 예. 흉악한 개성 양아치들이지. 그게 제대로 돼야 예, 예, 나라가 좀 꼬리를 갖췄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길로 가는데 물꼬를 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천지인 세계가 갖춰지니까 내년 총선이 좀 각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